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투, 곧 성공 투자를 위하여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돈오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듯이 시장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시장은 바닥을 잡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안내드렸듯이 지난 금요일은 우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미국 증시에 급등을 이어받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제 안내를 통해서 멘탈을 잡고 계십니다. 주식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 않으시고 이 시장 상황을 명확하게 밝혀드리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노란톡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장 상황에 대한 안내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법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 02-3153-2642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보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오리스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키워드로 관련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두 가지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설이 되겠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또 여권에서는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또 수도권 총선을 이끌 간판 스타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윤계에서는 계속해서 한동훈 등판론을 띄우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종목들을 흐름을 짚어보고 향후 흐름에 대한 대응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파스넷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오파스넷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9월 5일자에 이 돈오리스탁에서 공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제가 염두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정치인들은 다 식상하죠. 오래되신 분들이고. 근데 한동훈 씨는 좀 따끈따끈하다, 신선하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언젠가는 이 오파스넷이 이와 관련해서 상승이 나타날 것이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안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 종목이 하락을 했지만 9월 달에 하락을 했지만 결국 10월 달에 급등하면서 저항대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공유한 이후로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모든 분들은 다 수익으로 전환이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점에서도 추가 매수로 공유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셨고 또 급등하는 이런 상황을 보시게 되었죠. 주봉을 보시게 되면요. 참고만 하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고점이 작년도 말에 하나, 그리고 2022년도 올해 6월 달에 고점이 하나 또 나왔죠. 이렇게. 이 두 고점만 연결해도 주봉에서 매도 포인트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힌트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오리콤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광고 홍보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광고업을 하는 회사죠. 오리콤도 오늘 상승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7% 상승이 나왔고요. 지난 20날 목요일에는 11% 급등이 나왔죠. 뭔가 이제 가로막는 듯한 이제 저항대가 있는데 이 저항대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 더 갈 수 있는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고 주봉을 보게 되면 2021년도에 갔던 고점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갔던 고점 이 두 개의 고점을 염두하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 오리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되 일봉상에서 가로막혀 있는 이 저항을 어떻게 뚫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움직임을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오리콤도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두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 동양파일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동양파일이 한동훈 관련주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죠. 동양파일은 청주 한씨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전에 파평윤 씨와 관련된 대표가 파평윤 씨라는 것만으로 급등했던 것들 기억하시죠?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동양 파일도 청주 한 씨, 대표가 청주 한 씨와 관계되었다라는 것으로 주가가 급등해왔고 또 오늘 또 급등한 겁니다. 이전에 10월 12일 날 25% 급등했던 것도 바로 그와 같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도 급등이 나왔는데요. 근데 동양 파일은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건축 소재와 관련된 기업인데 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잠깐만 보고요. 작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죠. 3년 동안 영업 손실이었다가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러고 2분기까지도 또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된 이런 종목이 또 한동훈 씨 관련해서 엮여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암시하는 바가 있겠죠. 그리고 위쪽으로 보게 되면 241선, 1년 주가의 평균이라고 하는 그 장기 이평선 자리에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양파일은 예의주시하고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CCS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은 제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했던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공유를 했고 이 방송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요. 청주 한씨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파일과 CCS는 청주 한씨와 관계되어 있구나. 그래서 한동훈 씨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는 것이고 지난주에 공유 드리고 오늘 급등을 해서 눈치껏 대응하시도록 저항권에서 대응하시도록 안내를 드린 종목입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보게 되면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했죠. 일봉상에서는 241선의 저항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부딪힌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을 보고 대응해야 되냐면 이제 주봉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주봉에서는 일봉상에서 241선 두 번, 주봉에서 60주선 두 번 이렇게 부딪혔단 말이죠. 눌림목이 발생한 이후에는 60주선을 넘어서서 이 구름층 상단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CCS 이 종목 오늘은 비록 지난주 공유한 이래로 오늘은 눈치껏 어떻게 대응하라고 저항가에서 대응하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또 눌림목이 주어지면 언젠가 또 담아야 될지 모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공유를 할 수도 있으니까 CCS 향후 흐름이 궁금하시면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에 대해서 향후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외에 제가 안내드리지 못한 종목들 가운데서 한동훈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도 노란톡방 다 들어오셔서 질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독일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열릴 텐데요. 제2의 마셜 플랜을 가동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마셜 플랜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국무장관이었던 이 마셜이라는 사람이 이 빈곤 국가에서 빈곤이 지속되게 되면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재건설을 해서 공산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경제 관련해서 활성화도 시켜주고 또 건설과 관련해서 재건축을 해주고 재건설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셜 플랜이 고차가 됐고 또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힘쓰면서 제2의 마셜 플랜을 가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마셜 플랜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회의가 열리는 기대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총리도 참석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이제 한 발 다가선 듯한 그런 움직임이죠.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 엮였던 전체 종목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별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을 먼저 볼게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종목인데 현대 에버다임 이전에 5월 달에 급등했던 것도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서 10,000원이 넘었던 이런 흔적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9월 달에 급락을 했죠. 물론 지수가 하락을 한 측면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눌렸어요. 눌렸다가 거기서부터 급등을 했죠. 거기서 급등을 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일봉상에서는 241선을 깼죠. 깬 상황에서 일봉, 주봉, 월봉을 차례대로 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주봉을 딱 봤더니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구름층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그 아래
아래 주봉에서 보게 되면 240주선이 딱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의 241선보다는 주봉의 240주선 지지가 굉장히 강하겠죠. 왜냐하면 240주라는 것은 4년이 넘는 기간의 장기 이평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강한 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주봉에서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주봉의 240주선은 또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월봉의 60월선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죠. 월봉 60월선에서 지지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봉 240주선과 월봉 60월선은 좀 비교적 가까운 친구처럼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60월선은 5년 주가의 평균입니다. 5년 주가. 240주선은 4년 반 정도 돼요. 조금 더 긴 기간은 60월이죠. 그래서 240주선을 볼 때는 항상 60월선을 같이 보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팁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60월선과 240주선을 동시에 터치를 했을 때는 두 개가 강한 지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지지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을수록 지지 효과가 강하다. 그리고 저항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을 때에 가로막는 저항의 속성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언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 에어다임은 그래서 주봉 240주선과 월봉의 60월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5월달에 고점 하나, 그리고 7월달에 고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9월달에 고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는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는 자리. 오늘은 또 121선을 터치하는 자리지만 121선을 지난 금요일도 부딪혔고 오늘도 부딪혔기 때문에 세 번째는 돌파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월과 7월의 고점을 연결한 상단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관점에서 대응해 볼 것을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설계 감리와 관련된 회사. 설계 감리와 관련된 회사는 우크라이나 재건 플러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인데요. 먼저 유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이라는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옴시티 관련하여서 심심찮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61선까지 이렇게 눌렸을 때는 기회로 봤어야 돼요. 그 다음에 61선 오지 않죠. 한번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층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급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죠. 그럼 유신도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위쪽을 향해 가는 그런 움직임인데 이 종목 주식 수가 30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오고 반대로 되돌릴 때도 하락이 깊게 나옵니다. 근데 상승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개의 고점이 나왔으니 세 개의 고점을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의 상승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단기의 상승 나타난다 그러면 바로 여기 추세 연결선에 부딪혔을 때 대응하실 것을 권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을 넘어서게 되면 여기 이 추세선이 지지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두 가지 이슈인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뿐만 아니라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상승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또 설계 감리와 관련해서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도 봐야 되는데요. 자, 이 종목은 특히나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특히 교량입니다. 교량과 관련된 설계에서 뛰어난 그런 회사고 실적주의죠. 우크라이나의 교량이 다 파괴가 됐잖아요. 거의 다 파괴된 상황에서 도화 엔지니어링은 그 교량과 관련된 설계 종목으로 기대치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 교량이라는 것이 우크라이나 재건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옴시티 건설과 관련해서도 설계 감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화 엔지니어링도 역시 유신처럼 두 개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봐야 되는데 실적주라고 조금 전에 언급드렸듯이 작년도에 20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늘상 200억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그런 기업이니까 실적주로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죠. 이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전 저점을 깨지지 않고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고 고점은 일직선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삼각 수렴입니다. 삼각 수렴의 상황에서 위쪽에 평평한 이런 선 그리고 전 고점, 이 고점을 넘어서는 순간에는 위쪽으로 향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도화 엔지니어링은 여기서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추세 연결 상단과 121선, 이 저항이 만나는 두 개의 저항이 만나는 자리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OSY라는 종목이 오늘 급등했었어요.
음봉을 보였지만 오늘 6%, 지난 금요일은 또 10%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틀 연속 상승이 나온 것은 뭐냐면 모듈러 주택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주택을 빨리 지어야 되죠. 땅콩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듈러, 이동식으로도 가능한 이 모듈러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집을 빨리 지어야 된다는 그 수요가 기대가 있어서 이 SY, 이 모듈러 주택을 만드는 이 SY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오늘 상승이 크게 나왔다는 것. 그런데 두 개의 저항이 있으면 강한 저항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개의 저항, 60과 121선이 딱 붙어 있잖아요. 두 개의 저항이 오늘 강한 저항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눌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눌림 발생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N자형 파동으로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단기로는 눌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와 관련하여서 종목들을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한동훈 관련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주 제가 언급하지 못한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들이 한동훈 관련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고 하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0082 531 이렇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노란톡방으로 안내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또 업데이트 소식들은 노란톡방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전화 02-3153-2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문의 들어온 종목 콜마 B&H 매수가 38,000원의 비중이 50%네요. 38,000원의 매수가를 고려한다 그러면 올해 사신 것 같진 않고 작년도쯤에 사신 것 같은데 58,000원부터 물을 타셨네요. 자, 제 대응법을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콜마 B&H 이 종목이 수익성은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 믿고 계속 물타기로 진행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짐작을 하는데 작년도 영업이익이 900억 나왔죠. 900억 나왔고 올해는 2분기까지 한 400억 정도. 근데 늘상 영업이익이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 나오는 그런 실적주는 분명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7천억이 되지 않으니까 저평가된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이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매도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은 공매도 대상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실적과 상관없이 공매도로서의 이익을 추구하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있는 한은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더디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매도했다는 것은 매도를 추진했다는 것은 공매도로서의 이익을 추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주봉을 먼저 제가 보고 있는데요. 주봉을 봤을 때 지금 2만 원대 초반에서 아래꼬리를 탄 모습이 나타났죠. 주봉에서 봤을 때 2만 650원 저가 형성하고 T자의 모습을 나타냈죠. 이거는 아래꼬리 달면서 아래의 매물을 흡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봉을 또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니까 뭔가 저점을 잡아야 될 자리에서 좀 이탈한 듯한 모습 보이죠. 여기서 저점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가 매물의 과거 거래되었던 매물의 흔적이니까 여기가 매물의 흔적이거든요. 주로 거래가 많이 되었던 자리가 2만 원대 초반부터 2만 2천 원, 2만 원부터 2만 2천 원 사이에 저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왔어요. 월봉에서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콜마 B&H가 계속해서 하방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매수 단계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특히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유하신 종목이 실적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실적에 비해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과소평가, 저평가 그런 종목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을 샀다라고 생각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콜마 B&H 매수하신 시청자님께서도 콜마 B&H 부동산을 샀다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탄탄하고 최근에 이제 공매도로 시달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실적이 탄탄한 이런 종목은 결국 제 가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봉을 봤을 때는 길게 보면은 4만 원대 언젠가는 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만 8천 원대 매수하셨지만 결국에는 4만 원대 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4만 원만 오는 게 아니라 주봉을 봤을 때는 4만 3천 원부터 4만 5천 원 사이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온다는 겁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콜마 B&H는 지금 단계에서도 조금 매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매수를 하시고요. 그냥 콜마 B&H 나 부동산 샀으니까 기다려 볼게.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제값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니까요. 끝까지 버티셔도 좋고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조금 더 담으셔도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전화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안녕하세요. 궁금하신가요? 네, 한신기계요. 한신기계요? 예, 매수가 네.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8,700원에 10% 정도 돼요. 8,700원에 10%요? 네. 혹시 제 노란톡방 들어와 계신가요? 아니요? 그러시군요. 자, 한신기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긴 한데요. 네. 8,700원 매수하시고 그 이후로 2차 매수는 안 하신 거예요? 네, 안 했습니다. 안 하셨군요. 그럼 매수의 여력은 좀 있으시고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에 대한 여력이 있는데 어디서 매수할까 궁금하실 수가 있죠. 네, 네. 여기서 혹시나 더 하락하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상승의 목표가 있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 것인가? 네. 그렇죠? 네.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신기계는 8,700원에 매수하셨다 그러면은 최근에 7월 달, 네. 7월 달에 사셨을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근데 이 한신기가 이제 원전 관련해서 네. 지난 4월 달에 급등이 나왔던 것은 바로 원전 관련해서 대장주처럼 움직임을 보여줬던 거거든요. 한신기계가 가볍게 올랐어요. 그래서 가볍게 올랐고 하락이 나타났는데 121선까지 왔다가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각도가 안 좋았습니다. 각도. 상승 각도는요. 45도, 이렇게 45도에 60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돼요. 45도. 그러니까 가파른 상승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기울기가 죽어버리면 30도 이하로 죽어버리면 하락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참고를 하십시오. 시청하신 모든 시청자님께서도 이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상승을 유도하려 그러면 각도가 가파라야 됩니다. 45도 이상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지 못하면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걸 참고하시고요. 그럼 한신기계가 저점을 잡았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네. 주봉을 보게 되면 여기 보이시나요? 60주라는 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60주선. 네. 여기다 이제 1년 주가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60주선. 이 60주선 위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위로 보게 되면 구름층이 있죠. 구름층. 구름층이 보이는데 그럼 이 현재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식을 베팅을 할 때는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주식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되 예단은 하지 말라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봉에서 봤을 때 이 차트만 봤을 때에 가능성에 베팅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차트에서 상승 가능성이 높을까요? 하락 가능성이 높을까요? 시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주봉에서?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 주봉의 차트만 봤을 때는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보십시오. 지난주에 양봉, 긴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또 이번 주에는 T자형 모습을 만들고 있어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양의 모습이 더 가파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봉의 구름층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모습이면 주봉의 구름층 하단에 일단 저항이 될 텐데 그 자리가 8,560원 정도 됩니다. 8,560원. 그럼 매수가가 8,700원이니까 지금 가격에 손 더 담으셔야겠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담으셔도 좋겠다.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하락해봤자 얼마나 더 하락하겠습니까? 네. 가야 될 목표가를 제가 제시 드렸죠. 주봉에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8,560원입니다. 맞습니다. 8,560원이 정확하게 맞는 저항이니까 한두 호가 아래로 낮추세요. 8,540원 정도로.
8540제로 두 호가 정도 낮추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아, 지금 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신기계에 대해서는요. 네. 참고로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 한신기계는 눈치껏 저항 가격을 알려드리겠다고 제가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도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대응을 좀 손쉽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 아, 문자 샵 0082, 문자 샵 0082 53을 이렇게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네.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 드릴게요. 네. 예, 이렇게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고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 좀 더 담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오르비텍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이요? 7,000원이고 네. 5%입니다. 아, 7,000원에 5%인가요? 네네. 1차 매수하신 거죠? 네. 그 이후로 한 번에. 매수 안 하셨는데 2차 매수 여력도 있으신가요? 예, 여력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르비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름대로 못 가죠. 네. 잘 올라가야 되는데 이름을 바꿔야 되나? 올라가야 되는데 오르비텍인데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한신기계처럼 오르비텍도 이제 원전 관련주인데요. 네. 오르비텍은 주봉에서 확인을 해야 되죠. 주봉. 네. 예, 주봉을 보십시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어떤 선의 선과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예, 이 선은 뭐냐면 240주선인데요. 네. 4년하고도 한 3, 4개월 주가의 평균이에요. 거의 5년 가까운 주가 평균. 그러면 60월선도 또 봐야 되죠. 60월선을 딱 보니까 60월선을 약간 하회를 했구나. 네. 그런데 의미 있는 선이 딱 있어요. 이 검정실선이 125월선이에요. 네. 125월선. 125월선은 뭐냐면 10년 주가의 평균입니다. 네. 장기 이평선이죠. 10년 주가의 평균이니까 여기는 쉽게 깨기가 어렵죠. 네. 강한 지지가 작용되는 그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물론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보유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이제 평균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는 거죠. 10년 주가의 평균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5,000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여기 바닥 그리고 또 여기 바닥 두 개 쌍바닥을 잡았다는 거예요. 쌍바닥을 예. 잡아서 네. 그리고 이제 더 하락을 할까 염려가 있지만 하방 경제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식은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100%에 대한 그런 예단은 없지만 예단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125선이라는 자리 거기서 강한 지지를 구축하고 있고 일봉상에서 쌍바닥을 잡는 이런 모습의 네.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상승 네.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5,000원, 7,000원, 그럼 12,000원 나누면 6,000원. 평단이 6,000원 정도, 6,000원 이하로 낮추시면 좋겠죠. 아, 예. 예, 그럼 7,000원대 사셨으니까 5,000원 네. 이하에 사시면 평단이 6,000원 이하로 낮춰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네.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네. 단기는 이 기준선이라는 자리가 저항이 될 수 있어요. 26개의 캔들의 평균, 26거래일의 평균. 그런데 네. 위쪽으로 보면은 저항 두 개가 붙어 있죠. 네. 보이시죠? 이게 저항이 두 개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 세 개입니다. 이게 숨겨진 게 있어요. 이게 120이라는 거와 241 여기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네.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죠. 근데 120과 네. 240이 거의 일치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저항이 세 개나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한 번에 뚫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6,200원대부터 저항이 시작됩니다. 6,200원대부터. 네. 평단을 6,000원 이하로 낮추시고 6,200원부터 6,300원 사이에 왔을 때 그때 대응하실 것을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아, 6,300원. 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6,000원 미만으로 단가 맞추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제 알겠습니다. 이 원전 관련 종목 혹시 많이 갖고 계신 분, 원전, 한신기계, 오르비텍, 보성파워텍, 우진, 우리기술, 또 BHI, 서정기전 이런 원전 관련 종목 갖고 계신 분들 다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원전 관련 전체 종목에 대한 대응법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문의 들어온 종목이 되겠는데요. PN풍년이라는 종목인데요. PN풍년 밥솥 종목이죠. 이 종목이 PN풍년 매수가 4,970원, 네, 비중이 20%인데요. 매수 잘하셨네요. 4,970원이면은 저점에서 매수를 아주 잘하셨어요. 5,000원 이하에서 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잘하셨습니다. PN풍년 실적이 좋아지고 있나요? 작년도에 영업이익 23억,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13억 정도 나왔는데요. PN풍년이 스텐 압력솥, 전기류 이런 밥솥을 만드는 회사 맞죠? 근데 이 회사가 정치인 관련 종목이긴 하죠. 김동연 씨 관련 종목입니다. 김동연 씨는 이제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데 몇 개가 있어요. 김동연 관련 종목이 이제 PN풍년이라는 종목도 있고 또 윈하이텍이라는 종목도 있고 또 의료용 줄자를 만드는 회사 그 회사도 있는데 그 회사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김동연 관련 종목들이죠. 자, PN풍년이 오늘 급등하면서 의미 있는 자리를 만났어요. 의미 있는 자리를 만났는데 문의 주신 분 제가 이제 차트를 보는 방법을 두 가지 안내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PN풍년이 고점 하나 7,850원 하나 그리고 6월 달에 고점 하나 나왔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이 고점을 연결한 추세에 부딪혔을 때 한번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서게 되면 이제는 안심 모드로 가는데 이 추세 부딪히는 자리 사실 6,300원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분봉을 볼까요? 분봉을 보니까 지금 30분 봉인데요. 30분 봉에서 오늘 장 초반에 여기서 좀 멈췄었죠. 그게 바로 이제 추세에 부딪혔었던 거예요. 부딪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조금 전에 일봉상에서 추세 연결선으로 보여줬던 이 추세 여기에 딱 부딪혔다가 그랬다가 잠시 쉬었다가 거기를 저항을 넘어섰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일봉상에서는 이 추세선이 지지가 될 자리가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하락을 한다 해도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실체죠. 거래량의 실체, 주가는 그림자인데요. 일봉상에서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는 건 이제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주봉에서 보면 뭔가 보여야 됩니다. 지금 유튜브에 지금 문의 주신 분 이 차트에서 힌트를 좀 얻고 계신가요? 문의 주신 분 자주 문의 주셨던 분인데요. 최님이신데 최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PN풍년 많은 거를 언급드리기보다 이 차트 하나로만 주봉에서 차트 하나로만 제가 그냥 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없이 보여드릴 테고요. 이 차트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유튜브에도 안내를 드렸고 또 제 노란톡방에도 안내를 드렸고 제가 방송 중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럼 PN풍년은 그냥 주봉에서 뭔가 답이 보이는 겁니다. 아마 문의 주신 분은 약간의 그 전문성이 있어요. 아마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 안 드려도 어디를 매도 포인트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만 주봉에서 힌트만 드리고 이만큼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화 연결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가온 미디어고요. 네. 지금 7,670원에 25%인데요. 네. 제가 이게 네. 연초에는 아주 그 소량을 좀 샀어요. 네. 한 5% 정도? 네. 그 만 원이 넘었을 때네요? 예. 15,000원. 네. 그때 뭐 메타버스가 좀 잘 네. 나갔거든요. 네. 하드웨어 쪽이죠. 하드웨어. 예. 네. 그래가지고 뭐 VR 뭐 기기 그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때 맞습니다. TV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샀는데 좀 계속 빠지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7월달 되니까 좀 반등하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좀 괜찮게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에 네. 한 20% 정도를 이제 더 넣고 지금 단가를 많이 낮춘 거예요. 잘하셨네요. 네. 그런데도 지금 이게 아직도 손실이 커서 네.
이게 지금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자, 가온미디어를 시청자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이게 XR VR 기기 관련주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가지고 네. 뭐 좀 주가가 그때 한참 막 급등도 하고 좀 좋더라고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실적도 보니까 나쁘지 않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뭐 안 좋은 뭐 대주주가 뭐라더라? 뭐 대주주가 아니고 그 뭐 회사 경영진이 뭐 퇴직금을 엄청 많이 받고 뭐 이렇게 나갔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은 뒤로부터 네. 주가가 막 알겠습니다. 망가지더라고요. 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 자, 주식에 대해서 제가 항상 재무, 재료, 수고 일단 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 안내를 드렸는데요. 제 방송 자주 보시나요? 예, 한번 틈나는 대로 한 번씩 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양분되어 있죠? 예. 양분되어 있는데요. 가온미디어도 좋은 종목인데 일단 메이저들이 주로 핸들링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겠죠? 예. 코세스도 있고 선익 시스템도 있고 하드웨어, VR, AR 관련해서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APS 홀딩스 이런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알체라도 있고 또 맥스트도 있고 또 자이언트 스텝도 있고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가온미디어는요 좀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소외. 실적은 좋은데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재무 좋아요, 첫 번째. 근데 재료적인 측면에서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다 말씀드렸고 또 주로 메타버스 하드웨어 쪽을 핸들링하는 그 수급의 주체가 주로 핸들링했던 종목들이 무엇인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와 수급도 같이 봐야 된다. 재무만 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봉과 월봉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지금 월봉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월봉 차트 보이시나요? 예. 예. 월봉 차트 보시면 코로나 사태 때 아래꼬리 달면서 반등이 나오고 그다음부터 급등했던 거 보이시죠? 예. 이번 달에 긍정적인 게 뭐냐? 바로 이거. 이번 달 아래꼬리 보이시나요? 네. 아래꼬리 달았다는 얘기는 주가를 아래로 밀면서 뭔가 매집하는 그런 흔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이 모양에서 더 좋은 거 금상첨화는 이게 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번 달 시가가 6,3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0월 마감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6,300원을 회복하면 더 좋아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 이번 달 마감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가온미디어는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고 매수 평단을 7,600원대로 낮추신 건 좋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은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매도했던 외국인이 최근 한 달 동안 12억의 매수를 했습니다. 가온미디어를 바닥권에서 외국인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모든 중장기 이평선이 지금 역배열이죠. 네. 61, 120, 240 다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종목은 저항이 강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61선 저항을 조심하시고요. 이 자리가 지금 보이면 7,150원 정도, 7,150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보이는 자리가 저항이 8,300원. 그러니까 맨 처음 대응해야 될 자리가 7,150원이니까 매수가를 좀 더 낮추시는 게 좋겠죠. 7,600원대에서 조금만 더 매수하셔서 매수 평단을 7,000원대 이하로 낮추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하향하는 61선이 강한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저항을 의식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가온미디어 네. 예, 선생님 그러면 지금 더 사가지고 7,150원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거기 도달하면 이게 다 확 팔아버릴까요? 예, 뭐 근데 자세한 건 제가 뭐 시간이 길어지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제 노란 톡방 안내 드릴 테니까 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한 번 더 질문 남겨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차트를 띄우면서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예. 샵 0082 문자 샵 0082 531 이렇게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을 궁금하신가요?
예, 삼성 SDI. 예,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예, 55만 원에 20%예요. 55만 원에 20%. 지금 수익권이죠? 예. 자, 삼성 SDI는요, 제가 삼성전자와 삼성 SDI를 어느 한 날에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짚어드렸거든요. 삼성 SDI는 긍정적으로 보십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 SDI는 비교적 이제 삼성전자보다 좀 자유로운 것이 뭐냐면 수급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삼성전자는 개인이 많이 사고 있지만 삼성 SDI는 외국인과 기관이 담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일봉상에서는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고 이제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구름층 상단이라는 자리가 보이시나요? 예. 네. 그러니까 한 번은 끊어갈 자리가 왔다는 겁니다. 문의 잘 주셨어요. 여기서는 한 번 끊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65만 원대거든요. 예. 65만 원대 한 번 끊으시고요. 이제 조정을 주어질 때 이제 매수하시면 좋은데 일단 65만 원 전후한 자리에서는 한 번 끊으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항 때 왔어요. 이 구름층 상단이라는 저항은 좀 강한 저항이고 이 평평한 자리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왼편에 거래되었던 흔적들이 매물로 작용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대 자리에서는 이제 한번 끊고 그다음 눌러줬을 때 60만 또는 62만 원 사이 그 사이에 왔을 때 제 매수 전략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넵툰요. 아, 넵튠이요? 예, 예.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매수가가 28,000원요. 28,000원의 비중은요? 예, 비중은 20%요. 아, 20%요? 예, 예. 아, 28,000 지금 50% 하락을 좀 했는데요. 예. 20%한 번에 다 사셨나요? 20% 비중을? 아, 먼저, 그러니까 작년에 샀는데요. 네. 작년에 이거 하기 전에 그 두 번을 수익을 얻고 나왔어요. 그래서 네. 또, 35,000원까지는 가겠다 싶어서 음. 그때 수익인 거를 안 팔았더니 갑자기 하락하는 바람에 이제 계속 하락이 되고 해서 지금 50%가 네. 넘어서 지금 하락이 된 거예요. 넵튠은 이제 특이한 종목이긴 한데요. 왜 특이한 종목이냐면 이 게임 종목인데 작년도에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영업이익이 영업 적자였죠. 근데 순이익이 얼마입니까? 순이익이 많이 늘었죠. 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도 지금 적자는 적자인데 이 회사가 이제 뭔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데요. 회사는 괜찮아요. 유보율이 2000%가 넘고 부채 비율은 20%밖에 되지 않으니까 회사 망할 회사는 절대 아닌데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측면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길게 보지는 마세요. 시가총액이 4,700억 좀 부담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기관이 좀 사고 있습니다. 수급 면에서는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이다. 그러면 이제 중장기로 보기보다는 예. 여기 보이시나요? 예, 예. 이게 240일이라는 저항이에요. 240일. 1년 주가의 평균 자리거든요. 예. 현재 보이는 것은 18,000원인데 하향을 하고 있으니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예.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만나겠죠. 그 자리가 이제 17,900원에서 예. 17,500원, 17,900원부터 17,500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한번 끊어갈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손해라 하더라도 조금 더 매수 평단을 낮추셔서 제가 매도할 가격은 17,900원부터 17,950원 1차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도 예. 여기가 저항이 될 텐데 제가 안내드렸던 그 자리예요. 17,900원과 17,500원 사이.
그 사이거든요. 그래서 주봉과 일봉에서 동일하게 가리키는 저항이 있으니까 그 저항 때 주의하면서 잘 대응을 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지금 네. 추매를 해도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추매를 하시면 네. 좋은데 지금 가격보다는 예.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봉상에서의 이 저항대를 오늘 뚫긴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예. 저항대 아래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수가를 13,000원 전후한 자리로 보시고 13,000원. 추가 매수는 13,000원 전후한 예. 자리를 공략을 하시고 예. 241선 보이는 자리 여기서 17,500원과 17,900원 사이에서 예.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노란 톡방에 지금 제가 들어가 있어요. 아, 노란투박 들어와 계세요? 예.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추매는 13,000원 정도의 추매를 하고 그렇죠. 네. 그 17,500원 정도 나오면은 이제 매도를 하고 나오라는 그런. 그렇죠. 17,500원과 17,900원 사이. 그러니까 제 노란투방이 한 번 더 질의를 좀 해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연결 됐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목 네,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저기 ICD요. ICD와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8,700원에 20%. 8,700원에 700원. 20%. 그렇게 고점에서 네. 사진 않으셨네요. 아니요, 고점에 샀는데 제가 오늘 올라갈 것 같아서 오늘 좀 물타기 해가지고 아, 더 사셨어요? 단가를 1,000원 줄여놓은 거예요. 네, 문의 잘 주셨네요. 아, 네. 정말 문의 잘 주셨어요. 자, ICD요. 네. 이게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네. 이 실적을 보시면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흔적입니다. 내년과 아. 내후년의 실적 괜찮거든요. 네. 올해는 좀 부진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이 네. 좋아요. 그런 네.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회사를 누군가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가 놓치지 않는데 네.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ICD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차트의 흐름을 봐서도 네. 저점을 잡고 돌리는 네.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ICD는 목표가를 9,000원 전후한 자리까지 보고 대응하셔도 돼요. 9,000원 오면 매도하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차트가 역별이에요. 네. 역별. 모든 이평선이 우하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네. 차트를 되돌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9,000원 부근에 오면은 정리가 좋은데 그 전에도 저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왼편에 보면은 이 9,000원 전후한 자리에서 거래가 많이 된 흔적이 있죠. 이게 매물대거든요. 네. 매물대 오기 전에 한번 빨리 끊는 것도 괜찮아요. 8,800원 부근에서. 8,800원 네. 부분이요. 그렇죠. 네. 지금 가격에선 좀 추가 매수하셔도 되겠죠. 아, 그럼 추가 매수를 더 할까요? 네, 추가 매수 더 하시면 좋아요. 아, 예.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괜찮고 추가 네. 안내 필요하다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질문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DS라는 종목인데요. 매수가 51,000원에 25%. 자, 이 해성 DS, 해성산업의 자회사잖아요. 이 해성 DS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실적이 괜찮습니다.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아지는 모습이죠. 올해 2,000억대 영업이익, 내년도 2,000억, 그리고 2,000억대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주가를 바닥으로 밀었어요. 시가총액 6,600억 저평가 회사죠. 2,000억대 영업이익인데 시총이 6,600억밖에 되지 않으면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주봉을 봤더니 120주선을 하회했지만 이제 회복하려는 움직임. 월봉에서는 뭔가 저항을 깨고, 지지를 깨고 60월선과 20월선 중간에 딱 있죠. 이럴 때는 제가 뭘 확인하라고 했습니까? 주봉의 120주와 240주선, 그리고 월봉에서 20월선과 60월선 사이에 있을 땐 중간 자리에 있을 때는 아랫꼬리를 확인하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죠.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것은 뭐다? 아랫꼬리 길게 단 듯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월봉을 완성하는 흐름 봐야 되고, 주봉에서는 이제 뭔가 양봉을 만드는 흐름이니까 주봉에서 아랫꼬리를 달든지 아니면 양봉을 만들든지 다시금 정리해서 안내 드릴게요. 자, 양봉을 이렇게 만들든지, 그리고 아랫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망치형 패턴을 만들든지, 그리고 음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T자형 패턴을 만들든지 이런 패턴 주봉에서 나오면 좋다라는 말씀 드렸죠. 이런 패턴 나오는지. 해성DS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매수가가 51,000원 좀 고점에 사셨지만은 4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할 만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4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할 만하다. 그리고 1차 저항 46,000원대 기준선 저항이 하나 있고 61선 저항이 또 있죠. 1차 46,000원 저항과 2차 55,500원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좀 더 하십시오. 바닥권에서 매수를 좀 더 하셔서 1차 46,000원 절반, 그다음에 2차 55,500원에서 남은 물량을 던지는 패턴으로 대응하실 것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HM요. HMM이요.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네, 26,200원에 20%. 26,200원에 20%요? 26,200원? 언제쯤 네네. 사셨을까요? 이게 아마 한 5월달이나 6월달쯤. 5월달. 예, 5월달 하락하는 이 추세에서 사셨겠네요. 하락하는 가운데서. 네. 여기서 사셨는데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매도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매수 자리에서 매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네. 지금 HMM 차트를 보게 되면 121선을 강하게 깬 자리, 6월달, 5월달 이때가 이제 26,000원대였고, 그리고 6월달에 보게 되면 여기서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120주선을 하회를 했으니 여기는 또 매수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120주라는 자리가 지지 가능성이 높으니 여기는 매수가 맞지만 상승했을 때는 일단 1차 일절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 매수 자리로 봤지만 120주선을 하회했기 때문에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지금 자리는 뭐냐? 조금 전에 이제 안내드렸던 거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해성DS를 안내를 드리면서 해성DS가 20월선과 60월선 그리고 120주선과 240주선 사이에서 바닥을 잡고 돌리는 듯한 모습. HM에도 떴었죠. 120주와 240주선 중간 자리에서 아래 꼴을 달면서 반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0주선까지 확인을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간 자리에서 아래 꼬리를 단 망치형 패턴이 나왔으니까 조금 전 그려드렸던 망치형 패턴이 여기서 딱 나왔으니까 HMM은 매수 자리다. 지금 매수 자리예요. 26,000원대는 매도 자리였지만 19,000원대는 현재 매수 자리다.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십시오. 예, 이 평균 단가를 한 22,000원 정도로 낮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 목표가는 이제 120주 라인이 25,000원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봉에서 봤을 때 61선이 21,300원, 그 다음에 121선이 24,000원 이렇게 있는데 1차 매도 포인트는 21,000원 자리, 그 다음에 2차 매도 포인트는 24,000원 자리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21,000원이고 네. 24,000원이요? 예, 그래서 26,000원대 사셨는데 지금 비중을 낮추셔서 한 22,000원대로 낮추시고 네네. 22,000원대로 낮추시고 한 21,000원대는 좀 손해본다 생각하시고 비중 30% 정도는 일단 던지세요. 던지셔서 현금 확보하셨다가 눌림이 발생했을 때 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 매도는 어디라고요? 24,000원이요? 맞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은 한 28,000원대는 안 될까요? 길게 보기는 좀 쉽지 않은데 길게 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평선 보십시오. 이평선이 다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아, 그리고 매물이 어디서 발생했냐면 여기서 발생했죠. 여기 24,000원대에서 매물이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24,000원대 던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하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 채팅창에 문의 들어온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 2만 원에 30%네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자주 안내를 드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자주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 종목 보유하신 분들 제가 다 노란톡방 들어오라고 안내 드렸죠. 오르비텍, 보성파워텍,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우진, 우리기술, BHI, 서전기전 모든 이 원전 관련 종목, 한신기계까지 원전 관련 보유하신 분들은 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원전 관련주 한번 이런 섹터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또 매도 대응의 저항 가격을 알려드릴 텐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어디서 매도 포인트 잡아드렸습니까? 톡방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 잡아드렸죠. 왜 여기를 잡아드렸습니까? 이 구름층 상단이라는 자리, 이 저항 강하다.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락이 나오죠. 이 구름층 상단의 저항이 강한 저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하신 겁니다. 여기서 매도 포인트, 저항 가격을 안내 드렸을 때 대응하신 분들은 다 저한테 이제 고마워하시는 거고요. 그럼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주봉을 봤을 때 240주선을 터치하지 않죠. 터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죠. 터치 안 해도 된다. 무엇을 확인하라고요? 바로 망치형 패턴이나 아래꼬리 단 패턴, 그리고 T자형 패턴, 이런 패턴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바로 240주선 위에서 바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단계로 봐야 되겠죠. 매수 관점으로 보자는 겁니다. 2만 원대 매수하셨더라도 지금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면 좋겠죠. 여기서는 평균 단가를 낮추는 시도가 좋겠고, 그 위로 보이는 중장기 이평이 있죠. 60, 120, 240 이평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61선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선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튜브 창에서 문의하신 분은 지금 단계에서 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낮추실 것을 안내를 드리고, 우하향하는 61선에서 좀 대응하실 것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디테일한 안내가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추가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노리포트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도노리포트 공략주 안내 드리기 전에 지난 주까지 안내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도노리스탁 7월 18일 출연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락장에도 제가 공유드렸던 종목들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거 확인하고 계시죠? 누적 수익률 250%에 한 종목 손실이고, 지금 손실 종목 중에서 보유 상태인 종목 2종목 손실이지만 익절을 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제가 지속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내는 비결이 있겠죠. 그 비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이 믿는 겁니다. To see is to believe.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도노리포트 리뷰 한 종목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날 공유드렸던 종목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레몽레인을 제가 내일장 전략을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안내드릴 정도로 제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안내를 드렸냐면 바로 다음날 상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화요일 마감한 흔적이 그 다음날 상승을 예고하는 듯한 흔적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드렸던 것이죠. 이 레몽레인은 제작사죠. 드라마 제작사인데 이제 11월 18일 날 송중기 드라마가 이제 론칭을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계속해서 홍보가 되겠죠. 계속 홍보가 될 테고, 여러분들이 만화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웹툰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고 이게 흥행 가능성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레몽레인 이 제작사가 상장을 할 때에 이제 수익을 거둔 250억, 공모가로 수익을 거둔 250억과 추가로 거의 100억, 거의 350억 제작 비용을 들여서 이제 론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드라마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전후할 때에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이 드라마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드라마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 시청률 10%가 넘는 1,000원짜리 변호사를 뒤이어서 시청률 10% 전후한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자, 화요일 날 공유를 드렸고 그 다음 날 이제 저가가 28,000원. 제가 25,000원 전후한 자리에서는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가 28,000원부터 고가 22,450원까지 공유드린 가격 전후해서 7.9%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이 종목은 제가 눈치껏 저항 가격으로 안내드려서 다 수익을 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 그거를 실제적으로 수익 내신 분들이 입증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단계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또 놓치면 안 될 자리가 왔죠. 저점을 공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또 왔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점을 공략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래서 이 종목은 또 버리는 게 아닙니다. 또 절호의 매수 기회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1월 18일 론칭 이전까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질 것이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절을 했지만 지금은 또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너 리포트 공략주를 오픈하는 시간인데요. 내일 어떤 이슈가 있냐면 여러 이슈가 있지만 내일장 전략에서 소개를 하겠지만 내일 어떤 이슈가 있냐면 디지털 화폐에 관련하여서 이제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그 포럼이 개최가 되는데요. 내일 시장에서 이제 서울대 그리고 한은 금융연 이렇게 세 개 주체가 심포지움을 하는데 CDBC와 관련된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디지털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부분에 관련한 그런 심포지움이 개최되고 또 CDBC 관련 종목에 뭔가 매기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CDBC 관련 종목이 다 지금 눌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매수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CDBC 관련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죠. 한네트도 있고요. 또 푸른기술, 로지시스, KCT, 그다음에 KCS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맨 마지막 종목, 이 종목을 공유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KCS라는 종목입니다. 자, KCS 오늘 종가 4,840원으로 끝났는데요. 이 종목은 한국 컴퓨터 지주에서 물적 분할을 해서 이제 설립되는 회사고 교통 인프라 및 키오스크 단말 사업을 영위합니다. 자, 키오스크 단말 사업을 영위한다라는 부분에서 뭔가 힌트를 얻어야겠죠. 그리고 선진형 교통 인프라 구축, 노하우, 축적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은도 또 금융연구소에서도 서울대에서도 함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S 일봉상의 차트를 보니까 이전에 4475원, 저가 이제 4610을 형성하고 한 번 더 반등했다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쌍바닥을 잡는데 오른쪽 발이 조금 더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점을 잡았던 가격, 여기 보이시죠? 이 가격대의 저점이 얼마였냐면 5,450원. 거기서부터 한번 이렇게 이어보면 저점에 정확하게 닿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차트를 한번 거꾸로 볼까요?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일 때는, 차트가 안 보일 때는 거꾸로 한번 보라고 했죠. 거꾸로 봤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봤더니 이제 지지로 봤을 때의 저점에서 연결하는 거하고 고점을 향해 갔을 때 고점 추세로 연결했을 때의 고점 매도로 이렇게 잡는다고 했죠. 고점 매도로 이렇게 잡는데 여기서 매도 포인트를 잡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1, 2, 3, 1차, 2차, 3차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러면 여기가 매도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매도 포인트. 매도로 잡을 포인트였다. 저항 매도 포인트였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본다면 어떻다고요? 매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점 지지가 가능한 자리. 그 일봉상에서는 추세 연결 하단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주봉에서 보면 주봉에서는 240주선을 하회했지만 월봉을 보니까 120월선에서 지지를 받은 이 120월선은 10년 주가의 평균이죠.
장기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10년 주가의 평균인 120일선을 터치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4,840원인데 4,830원 혹시라도 내일 시초에 4,800원부터 4,840원 그 사이에 들어온다 그러면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실적이 괜찮습니다. 실적이 괜찮고 모 회사 한국컴퓨터 지주라는 이 회사가 뭔가 뒷받침되는 그런 회사이고요. 키오스크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들이 다 좋은 건 아닌데 이 종목은 실적이 탄탄합니다. 300억대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30억, 40억이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실적도 탄탄하다라는 측면 그리고 수급 면에서도 외국인의 매수를 볼 수 있다는 거.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구나. 수급도 괜찮고 재무적인 측면 CDBC라는 재료, 수급면, 외국인의 매수 이런 관점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봉상에서 지지, 추세 연결의 지지, 월봉상에서 120월선의 지지 이렇게 두 가지의 지지 형태를 봤을 때 지금은 매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물론 하향하는 세 개의 이평, 중장기 이평선이 있지만 여기까지는 아직 공간이 있죠. 상승의 여력, 상승 공간이 있다는 측면에서 KCS를 긍정적으로 대응해 볼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KCS, KCT, 또 한네트, 푸른기술, 로지시스 이런 종목들, 이런 CDBC 관련 종목들, 키오스크 단말 관련 종목들, 또 금융 쪽에 이런 단말기를 납품하는 이런 회사,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 노란토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보유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내일장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독일에서 바이오 유럽 2022가 개최됩니다. 독일에서 이제 바이오 유럽 2022가 개최되는데 이때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를 잘 봐야겠죠.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좀 화두가 되는 것은 세포 치료제입니다. 면역 항암제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완전 관해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 내용들이 독일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면역 항암제, 세포 치료제 그런 기술이 앞서 있는 회사들의 매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도 짚어봐야 되겠죠. 혹시나 여러분들 물론 개인들이 바이오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바이오 종목이 궁금하십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다음에 또 앞타바이오, 박셀바이오 여러 종목들 많이 갖고 계시죠. 신라젠부터 해서. 그리고 내일은 또 코오롱 티슈질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바이오 관련하여서 업데이트 소식이 궁금하시면 또 바이오 종목 보유하신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질문 남겨주시고 또 이 노란톡방의 외에도 관련하여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함께 공유하는 정보의 장에서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내용도 정보도 캐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은 그리고 금융연 그리고 서울대 이 세 주체가 CDBC 관련해서 정책 연구 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슈가 있으니까 CDBC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응도 세우셔야겠죠.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바로 CDBC가 화두가 되어서 이런 종목들의 매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좀 공유드렸던 KCS의 향방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제가 내일장 전략으로 안내드린 것은 뭐냐면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현대차를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현대차가 오늘 실적 발표했어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오늘 급락이 나왔거든요. 올해는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나올 것이 분명한데 3분기에 영업이익이 좀 부진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부진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을까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왜 급락이 나왔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수급에서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은 실적의 증가, 실적의 감소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수급입니다. 수급 상황에서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실적의 증감에 관계없이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수급을 보면 한 달간 개인이 2,5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에게 다 떠넘겼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지만 수급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현대차 보유하신 분에게 긍정적인 부분을 기술적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뭐냐면 주봉에서 봤을 때 바로 이 자리입니다. 240주선을 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년하고도 한 4개월 정도의 주가의 평균 자리. 240주선에 지난 2년간 도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오늘 240주선에 도달했다는 거. 그리고 월봉에서 봤을 때 60월선 거의 다가왔죠. 그러니까 240주선 터치했고 60월선 자리가 얼마냐면 15만 9,200원 자리예요. 15만 9,200원. 아직 그 자리가 오지 않았지만 하락은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제가 안심 차원에서 긍정적인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긍정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 잡으시라고요. 제가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강연회를 합니다. 온라인 강연입니다. 인터넷 강연이거든요. 오프라인 강연은 아니지만 여기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잡아라, 멘탈, 그리고 매도 포인트입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그리고 도노리스탁에서 여러분의 멘탈을 계속 잡아드리고 있죠. 하락에 대해서 우울할 때, 하락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할 때 여러분의 멘탈 계속 잡아드렸죠. 6월달 하락장에도 또 9월달 하락장에도 계속 멘탈을 잡아드렸습니다. 멘탈 흔들리시는 분들 제 노란톡방에 먼저 들어오세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그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강연회에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제가 여러분의 멘탈 잡아드리고 또 매도 포인트 잡는 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